오후 시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통신 확인하겠습니다. 네, 출첵도 잘 해주고 있으시니까 뭐 남들이 하는 거 보시면 이제 오 나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시죠?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잘 확인됐으니까 또 열심히 이제 달려보겠습니다. 그 논의 사항이 이제 뭐 코드라든지 이런 데 있으시면 그 채팅으로 이제 주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노트북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 궁금한 사항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하셔 가지고 요거를 이제 캡처해서 이제 보내주시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원하시면 그런 방법도 이제 고려하실 수 있다. 뭐 종종 그렇게 이제 하시거든요. 재채기가 나오네. 그래서 그 원하시는 방식대로 주실 수 있고요. 채팅은 이제 나중에 뭐 접속을 이제 했다가 그 뭐 이렇게 뭐 끊긴다든지 하면은 그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주시면 되고요. 역시나 디스코드, 유튜브 등을 통해서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논의사항이 있다면 그런 방식으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내 드리고 바로 진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 전체는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뭐 사실은 뭐 잡설하려고 모인 거 아니니깐요. 저의 이 연사의 주장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약간 이제 잡설은 그냥 사람이니까 우리 좀 집중력을 회복하시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이제 측면에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 진행해 보면 점심 먹고 나서는 이제 그 정신없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 혹시 들으시고 싶은데 그런 점에서 뭐 7 시간을 좀 집중하시는 게 쪼끔 인제 어렵다든지, 또 이제 이 말하는 사람과의 또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말하고 듣는 사람의 인제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된 상태에서 다리가 인제 생기고 나서 그 다리가 튼튼하면 그 다리 위로 이제 뭔가를 보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인제 말씀을 드린 건데, 뭐 우리는 뭐 잘 성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잘 성립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바로 곧바로 진도로 돌아가서 아까 학습 알고리즘을 완료해내려고 합니다. 진도입니다. 진도 잘 시작 준비가 되셨으면 엄지척으로 확인해 볼까요? 자, 가자! 논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셨겠지. 그죠?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왜 잡서를 펼치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구현하던 부분을 이제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수치 미분이라고 하는 것도 성립이 됐고, 또한 이제 경사 하강도 이제 성립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각 층별로 경사를 구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거에 대해서 이제 갱신을 이제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집이 잘 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바로 이제 3 번을 한번 돌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층별 경사를 따로 수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중간에 바뀌면 안 돼서요. 그래서 이제 모든 계층들에 대해서 다 인제 수집이 되고 난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인제 갱신을 이제 수행을 한꺼번에 인제 해 줘야 됩니다. 중간에 바뀌면 '어 나는 이건 줄 알았는데 왜 중간에 바뀌었을까?' 뭐 이렇게 인제 헷갈리니깐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레이어즈 요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 DWDB는 층별 경사 쪽에서 수집을 하고 있죠. 요런 식으로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인제 쌍을 맞춰 주는 그런 인제 방식으로 제시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이게 어떻게 집계가 됐냐는 이 시점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에요. 하여튼 뭐 '잘 구해 왔지.' 그렇다면은 내가 뭐 만약에 학습률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적절한 간격으로
갱신을 해 줄게."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B 같은 경우에도 DB 해 갖고 똑같이 인제 학습률 요런 식으로 해서 갱신을 이제 수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거의 알고리즘이 인제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항들이 쪼금 남았는데요. 인제 일단 미니 배치가 이제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이제 반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서 인제 그 요 매개 변수 이제 수치 미분의 대상 요 f가 무엇이냐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제 이 f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좀 그 통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제 신경망이 있는데 요 신경망에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이제 집어넣었고, 그 이제 학습 시점에서는 x, y가 이제 둘 다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인제 모형의 인제 출력이 요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저 수치 미분의 대상이 되는 저 함수가 신경망이냐 하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여기서 인제 수치 미분은 인제 뭐에 대한 경사가 필요하냐면 인제 손실에 대한 경사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손실 함수에 제공이 돼야 되고, 그 손실 함수에 무엇을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우리 인제 아까 했고, 그죠? 그 이 손실 함수에서 y를 이제 받아 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손실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손실 함수의 직접적인 변수는 정답하고 사실은 예측값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면 수치 미분을 우리가 아까 구현했을 때 요 f랑 이제 변수로서 인제 w 또는 b를 이제 전달해 줬잖아요. 근데 이러면은 어떤 가정이 있냐면 이 f라고 하는 임의의 함수의 그 직접적인 변수로서 x를 이제 가정을 인제 한 거죠. 그런데 인제 이 내부에서 그러면 요 f를 지금 논의하는 임의의 인제 손실 함수로 설정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 안 된대. 얘가 나는 정답하고 예측값을 받는 것이지 바로 그거를 이제 받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요 이제 w를.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w에 대해서 손실이 나와 줘야 돼요. 그래서 인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그 손실을 발생하는 부분을 따로 좀 준비를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손실, 산출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 갖고 여기서 인제 XY를 그 받는 거죠. 그 XY를 왜 여기서 받느냐 하면은 여기서 인제 예측을 그 발생을 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웃푸트에서 이 현재 객체에 이제 콜을 호출을 하면 요 이제 순전파가 이제 호출이 되니까 요게 모형에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야 비로소 손실을 산출을 이제 해 줘야 되고, 그러면은 인제 그 손실 함수가 규정이 돼 줘야 되겠죠. 만약에 그게 있다면 정답하고 예측값을 적절한 형태로 다음과 같이 해서 이제 손실을 이제 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함수가 고정된 게 아니죠. 그 획이나 뭐 분류 뭐 이진 분류냐 다중 분류냐에 따라서 이 손실 함수가 달라져야 돼요. 그거를 여기서 이제 그 막 로직으로 막 y가 뭐 이런 형태면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분명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가장 인제 확실한 거는 사용자가 딱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손실 함수를 이제 요 한영키 일부러 변화시킬게요. 손실 함수 이렇게 인제 하고, 그래서 인제 손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제 그 해당 객체의 속성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서 다른 메소드에서 인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요. 그러면 인제 제일 분명한 거는 이 신경망을 만드는 사람이 이거를 딱 정해 주는 거예요. "이걸 써." 이렇게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막 이게 이런 경우에는 뭐 y가 뭐 그 1 차원인 경우에는 평균 제곱 오차를 쓰고 2 차원인 경우에는 뭘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복잡한 데다가, 그리고 그런 상황에 딱 안 맞는 것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따라서 그냥 임의의 손실함수를 주고 그 손실함수가 올바른지는 사용자의 책임인 거죠. 이 객체를 사용하는 사람의 책임인 거죠. 그래서 인제 책임을 좀 떠넘기죠.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 "책임 어이 자 받아라." 이렇게. 그러면 인제 여기서 쪼끔 수정을 해 줘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게 그 객체의 속성에서 가져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해당 손실함수가 인제 설정이 됐을 때 손실 산출의 호출 시점에서는 이미 객체가 인제 형성이 됐고, 객체가 형성되는 시점에 이미 손실함수가 있어야 되겠죠. 음. 그래서 인제 그런 측면에서 객체가 생성되는 시점에 손실함수를 설정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제 실제로 손실을 여기서 수치 미분의 F는 손실을 발생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F라고 하는 함수는 실제로 이제 매개 변수를 받아주긴 해요. 왜냐면 W나 B를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실제 내부적으로 호출 자체는 손실 산출을 호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제 X와 Y를 요렇게 인제 넘겨 가지고 해당 X와 Y에 대한 손실을 인제 산출을 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F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손실 산출을 할 때 직접적으로는 X와 Y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인제 뭐 이 손실 산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제 우리의 손실 산출에 맞추려면 이 로스를 수행해 가지고 정답하고 인제 예측값을 이렇게 내는 요런 방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인제 이거를 이제 두 단계를 이제 거쳐서 해야 되니까 좀 귀찮죠. 그래서 그 요 손실 산출 함수를 만든 다음에 내부적으로 예측값을 호출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인제 실제 손실 함수는 요렇게 호출해 주는 요런 보조적인 그런 메소드를 준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인제 요렇게 함수를 한 줄 만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매개 변수를 받는데 사실은 안 써.'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 받는 거를 직접 쓰진 않아요. 근데 우리의 수치 미분은 이제 임의의 함수와 변수가 서로 이제 같은 객체 안에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반적인 구성을 염두에 둔 거죠. 근데 지금 이 신경망의 경우에는 사실 이 매개 변수를 이제 넘겨 준다라고 하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실제로는 X라고 하는 것을 넘기면 여기서 XW 더하기 이제 B를 사용해서 아웃풋을 이제 발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요런 것들이 인제 켜켜이 막 이렇게 순전파가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 W와 B가 각 계층에 이제 폭 쌓여 있기 때문에 얘가 넘겨주지 않아도 요 각각에 대해서 인제 수행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인제 수치 미분을 수행할 때 이제 이 W와 B에 대해서 뭔가 인제 갱신이 있어 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일단은 학습 알고리즘 자체는 구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미니 배치입니다. 그래서 저 미니 배치에 관련된 논의가 간단한 논의고요. 연산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그냥 한꺼번에 전달하지 않고 좀 잘라서 이제 전달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인데, 그 부분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논의가 이제 간단한 편이고, 그 논의가 한 5분 정도로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학습 알고리즘의 이제 구현을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험 절차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실험이냐? 어제 엠리스트를 불러와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진짜로 연산이 되냐, 학습이 되냐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5분 정도로 예상이 되는 미니 배치에 대한 투자를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완결을 해 내겠습니다. 전체 표본은 배치라고도 합니다. 배치는 우리말로 묶음이나 다발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본의 개수가 10,000개라면 배치 크기가 1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치 전체를 한 번에 훈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치 전체를 큰 피자 한 판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피자 한 판을 자르지 않고 입에 넣는 것은 그다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손실함수 최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배치에 대해 손실함수 최적화를 하는 것은 연산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치 크기가 1억 또는 10억처럼 무척 전체 표본은 배치라고도 합니다. 소리가 안 나오시는 것 같네요. 음. 설정 확인 좀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그 공유를 드렸는데 제 이게 이 공유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그 화면을 한 상태에서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잘 몰라서 이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이 현재 화면에 대한 공유를 잠깐 정지를 하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공유를 이제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인제 이 소리 자체가 나오는지 인제 먼저 확인을 하고 그렇게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이제 잠시요. 음. 체크가 이제 되어 있긴 하거든요. 체크가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공유가 안 되면 제가 재접속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좀 시도를 해 보고 그리고 인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공유했고, 그러면 일단 현재 요 슬라이드 말고 일단 이미 저 동영상 이왕 하는 김에 그 유튜브 동영상으로 소리 공유를 확인을 좀 해 볼게요. 지금 이제 재생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들리시나요? 아, 들리신다고요? 아, 제 목소리만 들리신다고요? 음. 우리 운영 담당자 이제 선생님이 유튜브 그 "제 목소리는 들린다."라고 이제 해 주셨고, 음 "유튜브 소리는 안 들린다."라고 해 주셨고, 아, 그렇군요. 이거는 가끔 인제 점심시간 때 그 잠자기 모드를 했다가 다시 나오는 경우에 요게 인제 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송구하게도 어 요거를 이제 재접속을 해야 될 이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거 뭐 재접속하고 이러면 중간에 우리 흐름이 끊기니까 그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일단 구현해 놓고 요번 시간에, 그리고 인제 뭐 설명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쉬는 시간에 재접속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뭐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아무래도 복잡한 소프트웨어들이 여러 개가 이제 동시에 동작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미니 배치라고 하는 것의 소개, 이런 것들은 이제 준비된 내용은 제가 요번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에 재접속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하도록 하고요. 그 내용 자 인제 구현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구현을 그냥 완료를 해 버리겠습니다. 그게 낫겠죠?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미니 배치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소개를 이제 드리자면 이제 요런 식으로 어 그냥 10 개짜리의 샘플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이게 유일한 방식은 아닌데 그냥 생각하기 이제 좋은 방식이 뭐냐면 임의의 이제 배치 크기를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배치 크기를 그 피자 슬라이스 하듯이 피자 라지 사이즈 피자 한 판을 이제 다 입에다가 집어넣는 거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배치 크기를 그 10 보다 이제 S개보다는 작은 적당한 값을 이제 설정하겠습니다. 뭐 한 3 정도 할까요? 그러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해 갖고 다음과 같이 요렇게 그 전체보다는 작은 크기를 잘라내는 거를 미니 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배치 크기가 정확하게는 이제 S개가 있는데 요 S가 이제 배치죠. 그런데 그 S개보다 작은 임의의 개수가 되면 그야말로 미니 배치가 됩니다. 대단히 이제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면 왜 하냐? 연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시각적으로 이제 준비했는데 사실 논의는 되게 간단해요. 이런 거죠. 뭐 아까 라지 사이즈 피자 한 판을 입에다 구겨 넣는 게 힘들잖아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점잖게 입에 들어갈 정도의 조각으로 잘라서 먹는 게 바람직하겠죠. 근데 배는 고파. 다 먹어야죠. 다 먹는데 다 구겨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스테이크를 딱 "오 맛있어." 이런 스테이크가 있으면 다 입에 한꺼번에 다 구겨 넣는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다 드세요. 다 드시는데 잘라서 드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의 경우에 데이터들이 규모가 좀 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니 배치로 잘라서 처리를 해낸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논의드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배치 크기를 임의로 이제 지정을 하도록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미니 배치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자르는가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지금처럼 랜덤 초이스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석봉이 어머니 떡 썰듯이 요렇게 이제 썰어 내려가는 이제 방법도 있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 이 크기가 일정한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가끔 있는데 좀 동의는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인제 이 그 비교 대상이 달라지거든요. 왜냐면 인제 이 평균을 내는 인제 그런 건데 요 S개 자체가 그 각각 비계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인제 동일한 개수로 이제 비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바람직한 비교인가가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 개인데 3 개씩 자르면 요렇게 하면 이 이렇게 김밥이나 떡 같은 거 썰다가 이렇게 꼬다리가 남잖아요, 1 개. 그럼 얘 어쩔 거냐는 거예요. 버린다?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안 남으면 그냥 버리자. 이렇게 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표본이 뭐 충분하다든지. 그래서 그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 전체 S개가 몇 개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내가 딱 지정한 크기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같은 로직이 제일 간단해요. 랜덤 초이스. 근데 왜 이거는 무조건 보장하냐면 중복을 허용합니다. 복원 추출이에요. 그럼 또 논의가 있지. 그래서 그래서 준비한 거거든요. 이게 뭐 중복이 들어가니까 어쩌고 저쩌고 있어요. 근데 그 뭐 이렇게 6만 개 중에 중복이 뭐 몇 개나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 2번 봤어.
같은 연습 문제를 두 번 봤어. 그럼 뭐. 그죠? 이런 거예요. 두 번 해."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같은 크기로 일정하게 만들어 주는 이익에 비해서 중복적인 것들을 경험하는 거에 그 불이익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훨씬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현도 이제 간단하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현재 제가 제시하는 것은 이제 복원 추출을 사용해서 배치 크기가 얼마이든지 간에 일정하게 획득해내는 것을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배치 색인을 우리 인제 선정할게요. 그래서 랜덤에서 인제 초이스 이렇게 인제 하고요. 그러면 인제 전체 그 S개가 X 또는 인제 Y의 그 길이를 구하면 S개가 구해지죠. 그래서 인제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인제 전체 배치 색인에서 우리 인제 배치 크기만큼 요렇게 인제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쪼금 다른 점이 뭐냐면 X에서 그냥 한 방에 구해내지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방금 전하고 이제 비교하면 요렇게 인제 했는데, 이번에는 인제 배치 색인을 그 요 numPy 랜덤 이제 초이스를 통해서 랭 샘플즈를 이제 수행하고, 거기서 그다음에 배치 크기를 이렇게 해 가지고 어 배치 색인을 요렇게 인제 획득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이거는 뭐 이거나 저거나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샘플이 색인하고 데이터가 동일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X와 Y의 쌍이 서로 불일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랜덤하게 인제 획득을 해내고 나서 이 배치 색인을 일괄적으로 X와 Y한테 적용을 해 주는 게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치 색인 이렇게 인제 하고, 배치, 배치 색인 요런 식으로요. 그냥 이게 답니다. 그러면 인제 미니 배치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부분이 좀 미진했지만, 아까 결과적으로는 뭐 사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말씀을 이제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현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쪼끔 모자란 게 있어요. 일단 전체적인 틀은 완료가 됐거든요. 수치 미분이 모자라. 왜냐면 우리의 수치 미분이 가정하는 거는 뭐였냐면 f가 인제 x인데, 이때 x가 아까와 같이 1 차원인 경우에 현재 우리의 수치 미분이 동작을 해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요 w가 요런 인제 w1, w12 뭐 이런 식으로 되고 w21 해서 요 임의의 인제 h개가 인제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요런 거에 대해서는 현재 수치 미분이 뭘 해 줘야 되냐면 요거에 대해서 플러스 h를 하고, 근데 편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복원을 해 준 다음에 얘 플러스하고 나머지 상수로 고정하고 이런 작업을 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의 수치 미분이 이제 원리적으로는 이제 가능한데, 이런 편미분을 다차원에 대해서 수행하는 그런 고려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이번에는 요렇게 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고생을 하셨는데 사실 거의 다 구현하신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미분 뭐 이런 거가 우리의 뭐 방해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미분 같은 거를 여기서 수치 해석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고, 그냥 원리적인 어떤 측면을 알아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유 폴더에서 모듈즈 라고 하는 폴더를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인제 제가 뭐 필요에 따라서 이제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 놨는데, 지금으로서는 요 neuralnet.py 라고 하는 파일을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여기 인제 정의를 이제 보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 이 경사 산출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h 10의 마이너스 4승하고
fx 플러스 h, fx 마이너스 h 이런 거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다차원에서 하도록 제가 이제 준비를 해 놨거든요. 그리고 인제 그 우리가 논의하지 않은 점 중에서 우리가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논의하지 않아서 소프트맥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 아직 얘기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인제 시그모이드 어제 얘기를 했고 근데 다만 오늘 정의는 안 했죠. 그래서 이 필요한 함수들 소프트맥스, 경사산출 그리고 경사산출을 이제 2 차원의 대해서 인제 수행하는 것들이 이제 구현돼서 인제 준비가 됐고 요런 거는 신경망이라기보다는 이제 수치 해석적인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인제 교차 엔트로피 오차 보시면 인제 우리가 논의한 교차 엔트로피 오차의 공식인데 이제 배치 단위로 평균 교차 엔트로피가 되도록 제가 이제 해 놨고 완전 연결은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고 신경망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게 살짝 갱신이 안 돼 있네요. 아직 복사하지 마시고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복사 붙여 넣기 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는 왠진 모르겠지만 예전 버전이 갱신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살짝 좀 수정하겠습니다. 아마 기화돼요. 제가 이제 갱신을 이제 하고 있는데 갱신이 됐는지 좀 확인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갱신이 됐나? 갱신이 됐네요. 네,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미니 배치 뽑는 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요 수치 미분이 경사산출로 이렇게 이제 된 건데 제가 이제 뭐 때문에 지금 갱신을 드렸냐면 이 연산 시간을 뭐 계산한다든지 이제 손실을 출력하든지 이런 부가적인 부분들 이거는 알고리즘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관찰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좀 추가를 해 놨어요. 그냥 뭐 학습 시간이 이제 얼마나 걸리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어떤 부가적인 것들이랑 수치 해석적인 부분들은 그냥 이거를 이제 구현하시는 노력은 이번 과정의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요 파일을 그냥 복사 붙여 넣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써서 구현하셔서 약간 '아 이 아까분데.' 하면은 근데 이거를 막 디버깅하고 막 W를 뭐 소문자로 썼다는 둥 하면은 이제 한참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큰 틀에서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 또 이 정도 구현해 보셨으면은 구현했다고 주장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미분은 뭐 내가 직접 안 했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해야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다운로드를 굳이 안 받으셔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다운로드 받으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적절한 방식으로 하셔서 요거를 통째로 이렇게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보시면 이 핵심적으로는 여기서 인제 경사산출 2D 요런 식으로 인제 바뀌어 있고 층별 경사 수집하고 이런 건 다 똑같아요. 구현하신 거 뭐 거의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인제 경사 산출할 때 손실 산출을 이제 하는 거랑 이런 것들인데 미니 배치도 방금 전에 구현하신 논리 고대로입니다. 그렇고 다만 인제 뭐 이 연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보기 위해서 스타트랑 뭐 엔드 타임을 해서 매 학습마다 뭐 손실을 이제 어 구해 가지고 뭐 찍어 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고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제 보시면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 경사 산출 뭐 소프트맥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페이지 넘는 코드를 정확하게 다 입력하셔 가지고 한 번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는 건 사실 좀 힘들죠.
언젠가 되겠 궁극적으로는 되겠죠. 근데 그게 2 시간이 걸리면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가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 같은 정의를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안내 드리면, 공유 폴더, 그죠? 공유 폴더에서 모듈즈라고 하는 폴더에, 노트북스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뉴럴넷.py가 있고, 거기에 다음과 같이 인제 반영이 되어 있고,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복사를 하시든 아니면 그냥 다운로드 없이 복사를 하시든 편하신 방식대로 복사를 하셔서 현재 구현하시던 것을 통째로 갈아 끼워 넣는 요런 것을 우리 최종적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되시면 엄지척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사 붙여 넣기니까 그죠? 이거 어려운 게 아니야. 그죠? 설령 이 내용을 다 이해를 못 했어도 뭐 복사 붙여 넣기 넣으라고? 알았어." 이런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같은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후 상황에서 저랑 동일하게 입력했으면 저랑 동일한 효과가 발생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 적재 부분은 과 인제 전처리 부분은 어제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3 일차 노트북에서 복사 붙여 넣기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저랑 같이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직접 뭐 "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피클에서 어제 데이터는 준비를 해 오셨고, 뭐 이미 인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인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제 되는 거면 오늘도 돼야 됩니다. 어제는 인제 웨이트도 사용해 봤는데, 오늘은 이 웨이트는 우리가 직접 획득을 할 예정이죠. 그래서 인제 ND 어레이 데이터만 이제 획득을 해 주시면 되고, 리드 바이너리 필요하고요. 파일 객체로 획득을 하고, 앱리스트 데이터를 이제 획득을 해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피클 로드를 해서 이제 파일 객체에서 앱리스트 데이터를 획득을 해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트레인 이미지즈, 트레인 레이블즈, 테스트 이미지즈, 테스트 레이블즈를 로 앱리스트 데이터를 이제 풀어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인제 혹시 오타가 없는지 정도를 확인하는 용도로 이 두 개가 이제 서로 같은가, 개수가 맞아야 되죠. 이건 뭐 기본적인 확인이죠. 만약에 이게 틀렸다 하면 오타가 있으시거나 데이터가 잘못됐거나, 그죠? 그리고 나서 인제 트레인 이미지즈와 테스트 이미지즈 쉐입을 인제 살펴보면은 28 by 28로 나왔는가, 왜 28 인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인제 이것도 인제 어설트문으로 S계는 서로 다를 수 있죠. S는 이제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쉐입의 이제 두 번째 값 이후끼리 비교를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모두 인제 참인가라고 하는 이제 요런 방식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냥 바로 같으니까는 오를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인제 어설트 해 가지고 요 어설트문을 이제 다 통과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제 기대하시던 바 그런 부분들이 인제 충족됐다라고 보면 되고, 이제 오타가 없다. 그죠? 트레인을 뭐 두 번 썼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이제 있을 수도 있으니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거를 바로 모형에 집어넣지 않았죠. 어제 이제 전처리를 수행을 했습니다. 전처리.
그래서 이 전처리는 우리가 그 이미지들을 이제 집어넣어 줬죠. 이미지를 이제 집어넣고 일단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눈 감고 해야 된다." 일단은 부동소점으로 바꾸고 보자. 이거는 그냥 거의 무조건. 근데 눈 뜨고 해야 되는 작업은 형상의 변환이었죠. 근데 지금 완전 연결 계층이 이 입력을 받아주니까 각 퍼셉트론에 맞춰서 1 차원의 벡터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각각의 표본을. 왜 각각의 표본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전체 S개를 1 차원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배치 입력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2 차원이고 각각의 표본이 1 차원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제 이미지에 대해서 그 익스포넨셜 막 폭발해 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단위 정교화를 해 주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X 트레인은 전처리에서 train images, X 테스트는 전처리에서 test images 그렇게 해서 이제 X 트레인의 이제 쉐입하고 X 테스트의 이제 쉐입하고 살펴봤을 때 이미지즈 그죠? 어제도 오타 났는데 오늘도 오타 났네. 요런 식으로 인제 우리가 인제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형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어제와 다르게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 train images라고 하는 것이 분류 출력이죠. 아이고 train labels 분류 출력이죠. 50419 이런 식인데 이거는 아까 우리가 그 교차 엔트로피 얘기를 안 해도 분류 출력은 원하드 인코딩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합 벡터를 만들어야 돼요. 벡터들의 인제 행렬이죠. numPy에 이제 i를 하고 유형의 개수 지금 이제 10 개입니다. 인제 원합 행렬을 요렇게 인제 만들면 그러면 요렇게 인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요쪽으로 다 1 이에요. 나머지는 0 이고요. 0 에서 1 이고 1 에서 1 이고 2 에서 1 이고 3 에서 1 이고 9 에서 1 이고 요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 원합 행렬에서 만약에 저 50419 다 하면은 50419 요렇게 인제 골라내면 50419 와 같은 원합 벡터들이 선택이 됩니다. 근데 얘는 전체 개수가 100개 전체 개수보다도 더 많은 개수를 지정하는 게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총 10 개잖아요. 근데 이거를 요 3을 곱하면 이건 리스트에 곱하기 때문에 그냥 복사가 일어나서 15 개거든요. 근데 총 10 개인데 15 개를 선택하는 게 가능해요. 왜냐면 인제 2번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5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다 인제 5가 됩니다. 그래서 중복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고 개수 이상으로 선택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원합 행렬에 train lables를 전달을 하고 이것을 Y train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따지자면 이게 뭐 2 차원이니까 뭐 대문자 Y로 쓸까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그 이제는 훈련하는 시점이라서
이 레이블들이 분류 출력의 정답으로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논의했던 원화 행렬로 이제 바꿀 필요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Y 트레인의 이제 쉐입을 살펴봤을 때 S by C 형상이 이제 됩니다. S는 뭐 이제 귀가 따가우실 거고, C라고 표현했는데 U형의 수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형을 이제 구성하겠습니다. 신경망. 근데 요번에는 요거를 일단 하시면 오류가 날 거예요. 오류가 나는데, 왜냐면 손실함수를 정해라, 이런 이제 오류고, 아 맞다 맞다 우리가 하겠지. 그 뭘로 하시면 될까요?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 교차 엔트로피 오차는 그 아까 복사 붙여넣기 한 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만약에 정의하신 것이 있어도 그거는 이제 배치 단위 처리가 안 된 평균 교차 엔트로피가 아니고 표본 오차이고, 근데 가장 마지막으로 선언했던 것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설령 표기가 동일하다고 해도 방금 전에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한 거 혹시 지금 파란색 상태가 아니면 이제 실행해 주시고요. 그죠? 요 파란색이 아니면 복사는 했지만 실행 안 해서 효과가 발생 안 하니깐요. 그래서 그런 점들 염두에 둬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델 구성을 이제 보겠습니다. 모델 add fc, 그죠? 근데 그 요 정의 자체에 지금 보시면 이 정의 자체에는 fc가 없거든요. 그거는 그냥 진짜 정의는 아니고 우리가 뭐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fc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갱신된 객체에 대해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표기가 동일해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현재의 완전 연결이라고 하는 것을 fc에다가 연결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그 완전 연결 쪽에서 바뀐 건 없기 때문에 뭐큰 문제는 되진 않지만, 그 기술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fc하고 784하고 50하고 그리고 시그모이드, 그 정의는 이제 제가 이제 갖다 놨고요. 두 번째 add하고 fc하고 50하고 100 해서 시그모이드가 잘렸네요. 시그모이드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내고, 마지막에는 fc하고 100하고 C개로 끝나야 되겠죠. C개 10 이렇게 이제 끝나줘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하실 게 있어요. 그 저 교차 엔트로피 오차가 요구하는 요건이 있는데, 이제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논의가 아직 안 됐어요. 하지만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수행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잘 됐다면 이제 그 실제로 학습을 이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손실 변화를 출력할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해놨고요. 이제 모델 이제 핏해서 X 트레인 대문자 Y 트레인, 그죠? 원핫 그 인코딩이 이제 수행된 거고, 배치 크기, 요 배치 크기 우리가 이제 임의로 해야 되는데 이거 6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라지 사이즈 그냥 입에다가 쑤셔 넣는 거죠. 별로 좋지 않은 계획이다. 그래서 이제 적당한 크기로 하고 계산 쉽게 100으로 하겠습니다. 딱 나눠 떨어지게. 근데 이게 왜 그 중요하냐면 그 학습 횟수를 설정할 때 기본 단위가 배치 크기에 의해서 좀 결정이 돼요. 근데 그 얘기는 아직 배치 크기 논의가 안 됐으니까 지금은 그냥 한 두세 번 정도? 두 번 정도 돌아가면, 일단 두 번이 돌아가면 100만 번도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학습 횟수를 하고요. 학습률은 그 설정 안 하면 1.0이나 마찬가지인데, 지난번에 보니까는 조금 소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요렇게 이제 소심하게 한번 이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 이게 좋은 값이 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실험을 해본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고요.
그러면 인제 이제 잘 시작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요게 그 해당 셀에 실행 중이다. 아직 번호가 부여가 안 됐죠. 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커널의 상태가 지금 비지하다. 내 마음이 꽉 차 있어. 그죠? 그럼 비지한 겁니다. 요 원이 비어 있으면 그러면은 요 비지 상태가 인제 아니거든요. 첫 번째 학습이 일단 인제 됐고 손실이 막 이렇게 나왔고 시간이 한 30초 정도 소요가 인제 됐습니다. 학습이 한 번 됐다면 두 번도 될 텐데 근데 이 두 번을 실행하는데 1분 정도가 소요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되면은 저랑 제가 드린 정의를 그대로 사용을 하실 거고 따라서 이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네. 거기에 있어서 이제 데이터가 잘 적재가 되고 전처리가 잘 돼서 원합 벡터까지 다 인제 변환이 된 그런 상태를 이제 가정해서 다음 두 번을 인제 했습니다. 드디어 학습 알고리즘이 완료가 돼서 우리가 인제 실험을 해 보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 쉬는 시간에 저 재접속 좀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